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팀 스캇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가 측근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당시 가장 눈에 띈 분장을 했던 폭도로 별명이 큐아난 샤먼이었던 제이콥 챈슬리가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는 41개월형 중 일부를 복역하고 지난 3월 애리조나주로 이송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아들은 오늘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번에는 변호팀의 증인입니다. 가자에서 가장 큰 병원이 환자와 피난민이 가득한 채 고립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병원이 하마스 근거지라고 주장하고 병원과 하마스는 부인합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공격을 받은 병원에서는 신생아들이 숨졌습니다. 미국은 설령 하마스가 그곳에서 활동한다 해도 이스라엘이 가자 병원에서 전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네타냐후를 버리고 그의 뜻과는 반대로 전쟁이 끝나면 가자 지구를 같은 팔레스타인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도록 하는 안을 준비 중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농부, 학자를 포함한 34개 그룹이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할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안을 위해 벽을 설치하자 논란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이끄는 민주당은 남부국경 이민장벽 설치는 반대하면서 샌프란시스코 벽 설치는 괜찮냐는 반문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는 5,500만 명이 여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이번 주 금요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결되지 않으면 땡스기빙데이 여행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주택 바이어의 100%가 인터넷 서칭을 한다고 전국 부동산 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텔레비전, 케이블 텔레비전은 전부 다시 그 뉴욕의 트럼프 전 대통령 비즈니스 사기 재판에 대해서 이제 그 법정에 전부 가 있고요. 저는 오늘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국의 그 정치계의 뉴스를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팀 스캇이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 그 사람은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공화당의 후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중에 다 기부자들도 놀라고 가장 그 가까이에 있었던 보좌관들도 놀랬다고 하는데 이 발표를 하기 불과 몇 분 전에 이메일로 알렸고 후보 사퇴한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네 번째 공화당 그 예비선거 후보의 토론이 열리는데 이번에 그 세 번째까지 들어가는데도 조금 아슬아슬하기는 했습니다. 팀 스캇이 원래 그 팀 스캇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삐걱할 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 대안으로 지켜봐야지 된다 했는데 그냥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토론 자격이 없다는 것은 그 전에 이제 그 사임 발표를 하는 게 수순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세 번째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게 될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니까 그 직전에 사임을 했죠. 이 사람은 기금 모금은 괜찮았습니다. 팀 스캇. 그런데 여론이 받쳐주질 않았어요. 워낙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다 보니까 토론할 때도 막 상대방을 서로 공격하면 비벡 라마스와미라든가 아니면 니키 헤일리라든가 이런 사람은 막 주목받고 크는데 그에 비해서 희망,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미국에서 언제 인종차별을 받았는가, 나처럼 할아버지가 농장에서 노예로 일했는데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연방의원, 의회까지 하지 않느냐. 미국은 흑인 인종차별 없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 가지고는 어림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임하게 됐고요. 사임하면서 이제 58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80세 아니면 70대 말 이렇게 되니까 기회를 보는 거죠. 역시 공화당으로서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공화당 유권자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전반적인 지지율이 한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같이 경쟁해왔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고 나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나섰지 뭐 누구의 부통령 후보가 되고 싶지는 않다.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달에는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 전 유엔 대사 그리고 비벡 라마스와미는 아마 뭐 중간에 떨어져 나가겠죠.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또 한 사람 런 디센티스 이제 4명이 남았으니까 조금 단촐하게 다시 후보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지금 남아있는 4명 가운데선 가장 뭐라고 하나요? 정치적으로 좀 많이 세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얘기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뉴스였고 그리고는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녹색당에서 질 스타인이라는 후보도 공식적으로 후보로 나간다 했고 또 다른 후보들도 있고 무소속의 후보들도 있고 해서 누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해가 되고 예를 들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 지금 무소속인데 그 사람이 워낙에 뭐 환경법 전문 변호사였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뭐 백신에 반대한다는 등의 음모론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공화당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심지어는 지난주에 발표가 된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격전지 6군데 가운데서 5군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고 바이든 대통령과 겨룰 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딱 집어넣으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뭐 좀 무당파거나 아니면 45세 미만에는 굉장히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딱 들어가서 3자로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는 곳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되니까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달리 이 대선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해서 많은 한 서너 사람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칠 만한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닌 것으로 출마를 하는 또 지난주에 나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민주당의 조 맨신 연방상원 의원도 노 레이블이라는 또 다른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그 뭉친 사람들 속에서 후보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일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막 떠오르는 거는 트럼프의 음모론자 지지자들이 다 그쪽으로 또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질 스타인을 포함한 또 몇몇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마이너스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부 나이가 많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요즘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연설만 하면 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해서 건강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대선 후보가 뭐 바이든 트럼프로 거의 확정됐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 정도요. 그리고는 이건 뭐 큰 뉴스라기보다는 야 미국은 이런 나라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렸어도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막 뿔을 달고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리고 그 분장 뭐 아주 독특한 그 뿔머리 장식 기억나시죠? 옷 우통 벗고 그렇게 해서 누구보다도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앞장서서 들어갔었던 본인을 뭐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큐안한 샤먼이라고 얘기를 했죠. 나중에는 큐안한 음모론과 엮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변호인을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 본명은 제이콥 찬슬리입니다. 35살밖에 안 됐어요. 애리조나주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답니다. 미국이 정말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도 할 수 있고 독특한 나라입니다. 2024년도 자유당 후보로 연방 선거 하원 8지구입니다. 애리조나 선거에 출마한다고 서류를 접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본인이 유죄를 인정을 했어요.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그 절차를 방해한다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그 유죄를 인정을 하고 일찌감치 그 형량을 선고받았죠. 41개월. 그리고 41개월을 복역하던 27개월째에 애리조나주로 보내졌죠. 말하자면 이제 어떤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조금 좀 정화하는 halfway house 사회복귀 훈련 시설이라고 할까요? 남은 형기는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사회복귀 halfway house로 연방 그 감옥에서 복역을 하다가 27개월 하고 풀려났습니다. 올해 3월. 그러면 이제 이제 뭐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연방법과 애리조나법이 또 달라요. 애리조나에서는 이게 중범이었기 때문에 중범자는 형량을 다 형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권이 회복될 때까지는 투표도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의원 선거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가기 때문에 연방 헌법은 중범죄라도 감옥에라서라도 출마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이 제이콥 챈슬리라는 그 큐아난 샤먼이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나중에 판사에게 막 빌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가 의사당에 그렇게 들어간 것은 뭐 난 변명할 것도 없고 선처를 바란다 하고 41개월 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 케이스는 오늘 지금 뉴욕의 법원에서 열리는 피고의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뭐 두 아들과 한 2주일에 걸쳐서 있었네요. 이방카 트럼프가 전부 판사가 이미 판결을 한 겁니다. 트럼프 가족은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사기로 했다. 마음대로 그 자산을 부풀리고 줄여서 굉장한 이득을 봤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재판은 벌을 얼만큼 줄 것인가, 벌금은 얼만큼, 앞으로 최악의 상황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에서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가, 그러한 재판에서 이번에는 변호인 측의 증인으로 첫 번째로, 지난번에도 첫 번째 나왔는데 트럼프 아들이 오늘 뭐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핑크 타이를 많이 매잖아요. 핑크 타이 매고 그리고는 이제 법정에 등장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남동생인 그 에릭 트럼프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뉴욕의 검찰총장이 고소를 해서 아서 앵고론 판사가 사기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난 주말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서 앵고론 판사 뭐 우도도 안 입은 거 사진도 내고 굉장히 그 개인적인 공격을 많이 했고요. 변호팀이 포커스를 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트럼프 가족에 의해서 대출기관이 누가 손해를 봤는데 손해본 사람 없잖아. 그 당시에 대출기관이 트럼프 이 가족과 관계를 맺기를 굉장히 원했었다. 이것 하나고, 두 번째는 그 회사 트럼프 파운데이션이라는 회사가 설령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트럼프나 트럼프 아들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회계사와 변호사가 다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회계팀과 변호팀이 독자적으로 일했다. 그럼 회계팀과 변호팀 회사인 겁니다. 트럼프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CPA 파운데이션, Lawyers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민사기 때문에 뭐 감옥 가는 거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요. 다른 이제 세계, 플로리다에서의 기밀 서류, 그리고 워싱턴에서의 그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된 것, 조지아주에서의 역시 선거 개입, 이 세 개의 재판이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인으로서는 중요한 재판이고, 사업가로서는, 그리고 본인의 레가시는 정치인보다는 사업가로서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업가로서의 레가시, 어느 정도 타격이 올 것인가는 이번 그 뉴욕의 재판으로 돼 있어서 이제 다른 재판들을 보면서 미국 선거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의 그 셧다운, 연방 정부 그 셧다운이 아마 그 연방 상원과 하원에 이번에 이제 신임 그 하원 의장과 상원 미치 매코넬 신임
하원 의장은 그 마이크 존슨, 루이지아나가 3지구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인데 두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 지금 월요일인데 금요일에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부분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문 닫지 않고 일하고 일한 사람은 나중에 봉급을 소급해서 받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대규모 이동이 있잖아요. 이동이 있는데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동이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혼란 같은 게 옵니다. 그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 의장이 이것보다 그 바이든 현 대통령 탄핵을 먼저 이제 수순으로 밟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말에 내놓은 안이 2개입니다. 2개의 안인데 이게 전부 단기 예산 그 지출안이거든요. 하나는 1월 19일까지, 또 하나는 2월 2일까지. 뭐 그래봐야 뭐 보름 차이도 나지 않네요. 그런데 이 2가지 안에 전부 지금 공화당 하원의 우파가 강하게 원하는 대단한 지출 삭감은 없습니다. 지출 삭감은 없고 첫 번째 안은 뭐 군시설 같은 것은 계속 하게 한다. 재향 군인에 관한 지원 굉장히 공화당 쪽이죠. 교통 주택 에너지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2월 2일까지로 돼 있는 두 번째 안이 나머지까지 포함한 이런 건데 이 2가지 안에 전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건 공화당에서도 싫어할 일이고요. 뭐 이거 협상하려고 이렇게 해놨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은 대체로 민주당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민주당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을 싫어하고 여기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럼 지원이 없다 하면은 공화당 의원들을 조금 끌어올려면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조금 해주지 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없이 지출안이 마련된다는 것은 절대로 다수당인 그 민주당의 상원에서 허용을 할 리가 없고 백악관에서도 허용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월, 화, 수, 목, 나흘 금요일까지 닷새 남았는데 연방정부 문 닫는 이 이슈가 굉장히 내일부터는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정치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펀입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요. 이제 화면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CNN인데 인사이드 폴리틱스의 데나 배쉬라는 주말에 State of the Union의 앵커가 나왔습니다. 데나 배쉬가 주이시입니다. 지난 주말에 네타냐후와 인터뷰를 했는데 주이시라는 것보다는 저널리스트라는 것을 앞세워서 한 인터뷰였고요. 잠시 뒤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전쟁 소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리고 물론 토지라는 소설의 중간중간에 전쟁도 있고 전쟁사도 있고 하지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토지는 과거의 일이었고 그게 이제 문학적인 감성에 많이 이입이 되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앞으로도 한참 갈 것 같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보다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더 인류 보편적인 어떤 공통점이 있는 그런 그 전쟁 스토리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마지막 광고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전쟁 소설 가운데서 제일 재밌게 읽은 거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렸네요. 그 중요한 것은 삼국지를 빠뜨렸어요. 근데 삼국지는 통일하는 과정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토지와는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가 드는데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는 런던에서 주말에 30만 명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10만 명이 친 이스라엘 시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분열됐습니다. 미국의 국무부에서는요, 국무부의 국무장관이 주이시라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하게, 뭐 주이시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포함되겠죠. 아니겠지만은 아니겠죠. 굉장히 비호를 했다가 나중에는 지난주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숨졌다. 이거는 이제 대칭 비대칭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전쟁법에 있어서 인도주의적인 법이나 너무 많은 사람을 이쪽이 희생된 것과 이쪽이 희생된 것 너무 많이 숨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의 국무장관으로서. 그래서 국무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발표를 할 때도 너무나 편파적으로 발표를 한다 하는 내부의 반발의 문건이 많이 돈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마찬가지 바이든 대통령이나 또 부통령의 남편이 주이시잖아요. 이런 사람들과는 의견이 다른 미국 내부의 분열도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잡아가는 것 같거든요.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의 정책적으로 친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이 도를 넘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뭔가 다잡고, 그리고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지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이스라엘 내부에서 벤자민 네탄야후 이후를 다 기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이제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그렇게 될까 싶지 않고요. 그래서 그처럼 굉장히 많이 서로 찬반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전문가들의 정확한 그 시선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거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에 불리해집니다. 전쟁의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도 있습니다. 하마스를 부숴서 다른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기타 등등의 테러 그룹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무도 있기는 있지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의 팔레스타인, 나라도 아직 없지만 땅만 뺏기고 나라는 없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그토록 죽게 해도 되는가. 이 어느 정도까지 희생해야 되는가, 도를 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이제 도덕적인 의문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케이스는 처음부터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잘 살던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48년도에 나라를 세우고 니들 다 나가 해서 뭐 요르단이다 이집트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집 같은 거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는 유랑민으로 살다가 지금은 완전히 심지어 이스라엘의 아주 저명한 사람들도 그건 캠프다, 난민촌이다, 가자 지구는 거대한 이스라엘이 딱 막아놓은, 그렇게 얘기를 할 그 정도기 때문에 처음부터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내몰고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내몰았기 때문에 48년 이후에 일제 36년에 2배가 넘습니다. 75년을 그렇게 살아온 뒤에 괴물 같은 하마스가 만들어졌고 그 하마스를 네타냐후는 만들어지길 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아주 정상적인 온건한 사람들을 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섬멸하겠다고 이스라엘 남부로 쳐들어가서 잔혹행위를 했고 그 잔혹행위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인데 하마스의 그 태동부터 이스라엘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같은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한 이익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너무 고루한 사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피난민도 5만 명 넘게 있다는 이게 지금 완전히 화약고인데요. 알시파 가자 지구의 가자시 조금 약간 동쪽 아니 중앙에서 북쪽이죠. 가자시에 있는 그 큰 병원의 사무국장이 사흘 동안 우리는 물이 없었고 병원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발전기의 연료는 토요일에 바닥이 났고 3명의 조사나 숨졌습니다. 다른 환자 4명도 숨졌고 병원의 비극이 시작되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39명의 신생아도 먼저 간 3명의 조사나의 뒤를 따를 차례입니다. 병원장도 하는 얘기, 병원 사무총장도 하는 얘기고 세계보건기구도 하는 얘기입니다. 산소 없고
파워 없고 인큐베이터 어떻게 가동합니까? 보통 보면은 아이들이 뭐 초록색 옷 같은 것 입고 조사나 같은 아이들이 침대예요. 한 침대에 한 7명, 8명이 누워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연료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따뜻하기 위해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다른 북부의 2군데 병원은 이스라엘 공습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알시파 병원 주변에는 치열한 전투전이 벌어집니다.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주장합니다. 그게 하마스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 아래 하마스 지하 뭐 본부가 있고 터널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병원은 아니라고 하고 하마스도 아니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미국의 답이 나오죠. 설령 하마스가 그곳에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병원이 전쟁터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질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이 쫓고 폭파하고 하려는 입구를 봉쇄해서 사람들 다 거기서 죽게 하는 그 안에 인질들이 지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리고 너무 피해의 숫자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데나베쉬가 CNN에 앵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벤자민 네탄야후를. 제가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를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걸 꼭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한 그 자체에 대해서도 네탄야후 행정부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탄야후는 지금까지 이거 전쟁 끝나면 얘기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마스를 키운 것 그리고 정보도 그렇게 없어서 쳐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쳐들어오고 나서도 10시간 동안이나 그 레이브 파티하던 그 젊은이들의 컨설트 그쪽에는 구조팀도 파견하지 못하고 군인들은 제대로 지시를 받지 못해서 복무를 하지 못하고 이랬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탄야후가 전쟁 끝나고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승리에만 집중할 때다. 아니 미국이 펄하버 이후에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비난하는 이런 질문했는가? 9.12 사태 이후에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고 해서 미국 언론이 그렇게 비난하는 질문을 했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데나베쉬가 이제 또 다른 질문들을 하고 아직까지도 벤자민 네탄야후와 이스라엘의 그 대통령은 여러 매체에 출연을 해서 민간인이 숨진 것은 전적으로 하마스의 책임이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연료가 부족하다는 병원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마스를 예를 들어 다 제거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하마스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또 다른 이름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줄어들겠습니까? 본인 가족들이 70명, 80명 숨진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쟁에서의 도덕성이라는 게 참 가늠하기가 힘들지만 어느 정도 숫자의 대칭이라는 것도 있어야지 되고 강도 같은 것. 그러니까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이스라엘로서도 공격의 수위가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미국이 지지하는 그 입장에서는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사가 하나가 이코노미스트에 실렸습니다. 지상전이 지금 한 2주일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딜레마가 깊어지는데 도대체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둬야지 되지? 빅토리 벤자민 네타냐후가 미국 CNN 방송에 주이시 앵커 데나베쉬와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 이건 이제 이스라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사상자가 많으면 이스라엘 지지하는 힘이 이미 약해졌는데 더 약해질 테니까 이스라엘 혼자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무기가 됐건 아니면 정세가 됐건 아니면 인지를 맨 앞에 세워야지 되는가? 아마도 미국과의 관계? 이 우선순위를 아직 정하지 못한 듯 보이거든요. 이 모든 군사작전의 지휘는 네거브 사막 군사기지 텐트에 이제 대형 스크린이 있어서 한 뭐
북동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거죠. 이제 가자 지구에서 20km 떨어진 곳에 딱 그 기지를 설치를 해놓고 작전 장교들이 이렇게 딱 스크린 같은 거 보면서 하마스 터널을 뭐 수색하고 파괴하고 하는 임무를 전부 조정을 하는데 지금 2주일이 지나서 4개의 그 사단 한 10,000명 정도가 가자 지구에 있는데 대체로 사람들 다 떠나라고 했으니까 빈 곳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기 터널 입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답니다. 외딴 마을들에 뭐 보면 탱크가 어디 서 있는데 저 탱크가 저렇게 다 부서진 곳을 어떻게 올라갔을까? 정말 신기할 그럴 정도이거든요. 그 사이에 서방 세계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날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휴전해라. 심지어 프랑스 대통령까지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제일 먼저 금지했던 프랑스의 대통령이 이럴 필요가 없다. 왜 베이비들이 죽어야지 되는가. 베이비, 레이디, 시니어가 너무 많이 숨졌다. 그렇게 숨져야지 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숨지는 것에는 합법성이 없다. 이스라엘이 전쟁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는 친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친이스라엘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국은 휴전하라고 얘기해요. 이제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은 아직까지 휴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병원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병원을 포기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예상입니다. 환자도 있고 피난민도 있고 이미 혈액도 없고 산소도 없고 하는 그러한 여기서 이제 전투죠. 전투. 컴컴한데 전기도 없고 컴컴한데 이제 전투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처럼 보이기는 하고 있거든요. 이 병원에 대한 공격 명령이 아직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 5명으로 구성된 국방장관, 야당 지도자 이건 특별한 일이죠. 그리고 뭐 네타냐후 등등이 있는 그래서 전시 명령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나라의 이스라엘 지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제이크 설리번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마스가 병원을 무기화해도 병원에서 전투하는 걸 원치 않는다. 미국의 입장을 딱 일요일인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주저하는 이유는 미국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질도 국내적으로는 인질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마스와 계속 뒤에서 인질 협상을 하고 있겠죠. 지금은 일단 이 병원에 산부인과 병동이 이제 공격당하고 해서 하마스와 일단은 인질 협상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적어도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240여 명 되는 인질 가운데 100명 정도는 풀려 나와야지 사람들의 그 분노를 조금 가라앉힐 수 있다 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지금 잡고 있는 팔레스타인 죄수는 4,450명입니다. 4,450명이 굉장한 죄수지만 팔레스타인으로 볼 땐 독립군인지도 모릅니다. 팔레스타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래서 최종적인 회담은 정치 지도자,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야히와 시누아르와 하게 될 겁니다. 병원은 공격할 것 같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도 하마스를 컨트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 게다 대고 실업률은 50%로 높잖아요. 가자 지구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뭐 국가는 아직 아니지만 우리 민족이라도 살리자. 나도 살자. 어차피 죽는 거 뭐 배고파서 죽나 이렇게 죽나 이러면서 더 젊은 전투사들이 늘어날지도 모르죠. 그래도 벤자민 네타냐후는 우파의 정권 유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전에 이자크 라빈처럼 좀 온건하게 원래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사람을 쫓은 거니까 팔레스타인도 같이 살아보자. 2개의 국가잖아요. 이게 미국도 원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뭐 캠프 데이비드에서 협상도 하고 하다가 네타냐후와 같은 우파에 의해서 암살당하잖아요. 이자크 라빈이. 그 이후에 네타냐후가 정권 잡고 점점 괴물 하마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우파 연합 정권에 이제 사람들에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자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마스를 다 잡고 나서도
예전에 2005년도에도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정착민까지 다 철수를 했던 이스라엘인데 이거 미국 원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이 하는 게 맞다 하고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들이 가서 일해 주길 원하지만 이스라엘은 우파적인 것에 정권을 더 권력을 지금 더 생각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네타냐후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가서 가자 지구에 가서 통치를 하면 하마스를 다 뽑아내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을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치고 이스라엘 국가를 없애버리라고 교육한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럼 그렇게 75년 동안이나 학대를 받은 그런 학대를 한 이스라엘을 예뻐하라고 가르칠 그럴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 영원 무궁토록 살려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국가를 정말로 영원히 번창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원래부터 가능하지 않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남의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세웠으면 같이 살자로 가자는 게 지금 세계적인 좀 공통적인 의견인 것. 답은 두 개의 국가라는 것밖에 그런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자에서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파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스라엘에 고분고분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하마스당을 뭐 핍박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은 아니지 팔레스타인이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이에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지지율은 더욱 낮아지니까 더욱 자신의 지지 기반에만 우파에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여러 가지 사인을 보면은 아마도 벤자민 네타냐후가 그 총리실을 나가야지 될 날을 재촉하는 것 같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이미 조용히 가자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컨트롤하는 안을 수립 중이다. 네타냐후 배제하고 뭐 이코노미스트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썼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벌써 한 3주일쯤 전에 2주일쯤 전에 폴리티코 등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앞에서 막 이렇게 격려도 하면서 그래 권리가 있어 하면서 뒤에서는 그래도 좀 살살해야지 했는데 그 살살이 아니라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도가 지나쳐서 하마스를 키웠고 도가 지나쳐서 결국은 미국으로부터도 벤자민 네타냐후는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땡스기빙 데이인데요. 수요일부터 수요일이 22일, 23일 땡스기빙 데이 그리고 금토일 해서 5,500만 명이 이번에 여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470만 명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미 이번 주부터 요즘에 팬데믹 이후에는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여행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는데 벌써 오늘도 좀 한가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오늘은 베테랑스 데이가 그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11월 17일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방에서 금요일에 쉬는 곳도 있고 월요일에 쉬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땡스기빙 데이를 벌써부터 쉬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2019년과 2005년에 이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뭐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비행기 합쳐서 한 2% 정도 여행을 더 많이 가고요. 비행기 여행은 한 7%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비행기 여행은 한 20년 만에 제일 많다고 하네요. 470만 명 정도. 출발점은 다르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출발점은 일요일이 제일 많답니다. 일요일 오전 한꺼번에 쫙 몰리기 때문에 비행기도 그렇고 또 운전하기도 마찬가지고 해서 운전하기 좋은 때, 운전하기 최악인 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오후가 최악의 시간이다. 수요일 오후가 땡스기빙 데이 바로 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땡스기빙 데이 아침에 출발을 한다. 아침은 한산해요. 저도 항상 땡스기빙 데이 때 아침에 방송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프리웨이를 5번 프리웨이를 타고 이제 엄마 집으로 가는데 정말 한산하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수요일 오후는 뭐 최악이라서 어떤 지역은 한 80% 정도 교통량이 평소보다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할러데이 복잡함 줄이려면 뭐 일찍 출발하고 뭐 짐을 전략적으로 꾸리고 날씨 점검도 다 해야지 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연방정부 폐쇄 막지 못하면 이제 교통부가 제일 그렇겠죠. 연방항공국과 연방공무원들이 연방교통부 공무원이 5만 명 이상인데 연방행정부 가운데서는 교통부가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부서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항공국의 관제탑 컨트롤러 13,000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연방정부 폐쇄돼도 일해야지 됩니다. 일단 돈 안 받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관제사 그 컨트롤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슨 뭐 심지어는 검색하는 검색대 그 시간부터 뭔가가 차질이 생기기 시작해서 비행기 연착도 있고 비행기 취소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나겠죠. 하루에 뭐 1억 4천만 달러 정도는 손해를 본다고 하고요. 해서 벌써 아니 올해 시작한 지가 언제라고 땡스기빙 데이쯤 되면은 이쯤 되면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게다 대고 로스앤젤레스는 토요일에 뭐 큰 그 스토리지 야드에서 야적장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스토리지 야드에서 불이 나서 아래 프리웨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프리웨이까지 다 번지고 토요일에 뭐 한 2마일 정도 구간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8만 스퀘어피트가 불탔고 자동차도 불탔고 며칠 동안 아마 프리웨이 10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 닫힐 테고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열겠죠. 다음 주 그 수요일 전에는 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 바이어의 100%가 이제 인터넷 서칭을 한답니다. 이게요. 2010년에는 37%였는데 100% 서칭 그리고 반 조금 넘는 52%가 결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딱 그 선택을 한 그 주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한인분들이 워낙에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근에 이제 여러 지역에서 합의도 했고 뭐 연방 배심원이 부동산 그 에이전트 피 6% 많이 받기 위해서 전국 부동산 협회와 큰 부동산 회사가 음모를 공모를 했다 해서 뭐 벌금을 내라 했잖아요. 18억 달러인가요? 그래서 이거 항소를 할 예정이고 전국 부동산 협회의 CEO는 며칠 뒤에 사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셀러가 이제 브로커 피 6% 정도 내면 한인들은 요즘 이것보다 좀 낮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셀러 바이어 측 뭐 나눠 갖고 언젠가는 나도 지금은 내가 바이어지만 나중에는 나도 셀러가 되잖아요. 이게 조금 부당한 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뭐 사진, 비디오, 세금 등등까지 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돈을 내면은 이 집에 하수도 공사를 언제 했다. 이 공사 히스토리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전보다 일은 덜 하는데 계속 뭐 이 에이전트 피는 이렇게 많이 받아 하는 게 지금 전반적인 추세거든요.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신경을 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에이전트는 여전히 주택 검색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온라인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온라인으로 본 정보를 가지고 사려는 사람 또 팔려는 사람에게 더 정확한 전문가적인 완벽한 그 가이던스 같은 것을 주는 이제 이 정도로 돼야지 안심하고 에이전트를 할 수 있는 시절이 된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미국의 농민, 학자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에서 좀 긴장을 베이징과 워싱턴이 낮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4개의 그룹이 그러한 것을 원하는 공개 서한을 썼거든요. 물론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띵크탱크 퀸시 인스티튜트, 퀸시 대통령 그 이름을 딴 거기서 농부, 노동자, 교육자, 과학자, 기후변화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 제향군인 등등 미국과 그 중국이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해서 평화 쪽으로 가야지 불안정한 관계는 과학, 문화 협력, 특히 이제 농민,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출 국가로서 다변화해도 중국은 아직 버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민자 그룹도 마찬가지였고요. 샌프란시스코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등 해서 보완한다고 이 철로 이렇게 그
얼마인가요? 뭐 3피트 정도 벽을 세웠거든요. 그랬더니 보수에서 아니 남부의 장벽은 안 된다면서 거기에 장벽은 돼? 게빈 뉴섬도 민주당이고 낸시 펠로시도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이야라고 비난을 하고 있더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영국에서요. 리시 수낙 총리가 전에 총리를 했던 데이빗 카메룬을 다시 외무장관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